지난번 그레디언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동영상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죠. 요 부분인데, 얘가 x1, x2면은 적분하면 x2-x1이 되죠.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를 원래는 ux2 마이너스 ux1은 인테그랄 ux1이라고 써도 되겠죠. ux2 그래서 그냥 이렇게 du로 쓰는 게 맞죠. 이래야지 적분하면 u가 되고, 그 다음에 u 대신에 ux2 집어넣고 마이너스 ux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얘를 du dx로 쓰고, 얘를 이제 dx로 쓰면 그때 해당하는 x 값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건 이제 수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혼자서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잘못됐죠. 요게 요 줄이 사실은 여기서 가야 되는데 착각한 거, 그냥 그림 그리다가 이제 착각한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이렇게 터가 있고, 이렇게 텐서가 있으면 벡터 도트 텐서 프로덕트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모로 쓰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죠. 그래서 이렇게 별표로 써야죠.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고요. 그레디언트로 이제 들어가 보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요 델이라고도 읽고 나블라 오퍼레이터라고도 읽는데, 얘는 정의하면 이제 빼기 3개 그으면 되죠. 이렇게 정의가 x에 대한 편미분, 이제 i 벡터죠. x 방향 벡터 플러스 y에 대한 편미분의 j 방향 벡터 플러스 z 방향 편미분의 k 방향 벡터, 이렇게 쓰면은, 이건 이제 행렬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얘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또 역학에서 어디 나오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얘는 우선 사용하는 계산법이
이거는 쓸 일이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컬이라는 게 있죠. 얘를 이제 컬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관계되면 나오죠. 이제 그 사출 서형에서는 거의 뭐 사용할 이유가 없죠. 얘는 뭐 그 설명했듯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죠. I, J, K 해서 바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그래서 이제 F의 X 성분, FY 성분, FZ 성분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얘는 뭐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그냥 곱셈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얘가 그 스케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걸 이제 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스칼라라고 배웠죠. 스칼라라고 배웠는데 수학 시간에 스칼라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 발음은 스케일러죠. 혹시 이제 그 해외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스케일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스케일러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F라 그러지 말고 이거를 P라 그럴까요? P가 이제 스케일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P 플러스 여기에 이제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벡터 표시를 해야 되겠죠. 라운드 P 라운드 Y 이거를 번거로우니까 얘를 이렇게 지우고 행렬로 표시를 하죠. 라운드 P 라운드 Z 그래서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X방향으로 변화율, 압력의 X방향 변화율, 압력의 Y방향 변화율, 압력의 Z방향 변화율. 그러면 이제 얘가 P는 스케일러일 때 델 P는 벡터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그 스케일러도 오지만 사실은 이제 벡터도 올 수 있죠. 더 예를 들어서 델 U 속도 벡터가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 벡터 곱셈이기 때문에 얘를 X 되려나 라운드 Y 라운드 Z로 이제 이렇게 칼럼 벡터로 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 벡터의 X 성분, 요 벡터의 이제 Y 성분, 요 벡터의 Z 성분이
거죠. 우리가 얘를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점성을 따질 때 또는 이게 이제 고체에서는 u가 이제 속도가 아니고 u를 변위로 잡죠. 그럼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뭐 유체 속도인 경우는 얘가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성력이 상대 속도가 이제 발생해야 점성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탄성력도 변형, 그러니까 상대 변이, 변형은 사실은 상대 변이죠. 변형이라는 게 얘는 결국은 변이라는 걸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 걸 정의하면 상대 변이가 바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상대 변이가 이제 쭉 합해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변형이 나왔는지 알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인 레이트죠. 이제 변형, 이것도 유리라고 써야 되나요? 뭐 유리인가요? 이거는 결국은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속도가 바로 이제 변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의해야 얘가 이제 점성력이죠. 우리가 점성력을 정의를 할 때 상대 속도에 의해서 정의를 하죠. 상대 변이는 얘가 바로 탄성력이죠. 탄성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요것만 바꾸면, 이 u만 바꾸면은 u를 이제 속도에서 변위를 바꾸면 나중에 운동량 보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얘를 속도를 u를 속도로 집어넣으면 이제 유체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얘를 변위를 집어넣으면은 고체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방정식 형태는 똑같죠.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얘가 정의가 돼야 이제 점성력, 탄성력 이런 게 정의가 되니까 이게 할 수 없이 텐서가 되는 거죠. 복잡한 텐서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 속도, 상대 변이가 있어야 이런 힘들이 정의되기 때문에 텐서가 할 수 없이 텐서를 쓰는 거죠.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지요. 매트릭스 복셈을 하면 여기 ux, uy, uz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두 번째는 전부 y항이 되겠죠. 이렇게 y에 대한 편미분이 쭉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ux, uy, uz 다음에 z가 들어가겠죠.
거죠. 얘가 바로 이제 그 변형률 텐서가 되겠죠. 요게 라운드 UX, 라운드 X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차원으로 그리면 이 점을 그 X라 그러고 이 점을 뭐 얘를 뭐 DX, Y라 그러죠. 그러면은 요 점에서 속도, 요 점에서 속도하고 요 점에서 속도, 변형률이죠. 라운드, 이제 뭐 좀 굳이 표시를 하면 이 점은 X 플러스 DX가 되는 거고, X에 대해서 그렇겠죠. 여기는 UX에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나누기 DX, 그게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얘가 결국 이렇다는 얘기인데, 뭐 그 미분의 정의죠. 그래서 이제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죠. 상대 속도라는 게 그 어떤 위치가 달라야 되는 거죠. 위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변형률로 표시가 되는 거죠. 뭐 상대 변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이제 이 변형 텐서나 아니면 뭐 변형률 텐서 이런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곱셈했고, 이게 텐서에 대한 곱셈은 없죠. 텐서에 대한 그러니까 데리고, 이게 뭐 텐서인 경우는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벡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여기 이게 전번에 한번 동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사출 성형 과정 설명하면서 좀 모델링 한 건데, 얘에서 속도는 이제 벡터죠. 속도를 한번 보면 이게 감춰놓고 볼 걸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그 속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각 점에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지만, 얘를 이런가? 이걸 남기고 얘하고 얘를 감추면 속도를 이제 표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가 되죠.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옆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점에 대해서 요 화살표 크기로 속도를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만약에 얘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속도를 가진 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동일한 속도를 가진 면이면 이거를 여기서 컨트롤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동일한 속도를 이루는 면이죠. 여기도 이제 동일한 속도로 이루는 면인데,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벡터에 의해서 속도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요거는 압력에 대해서 이제 성형할 때 걸리는 압력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압력에 대해서 한번 보죠. 시간이 오래 걸리나? 압력도 이렇게 압력이 얼마에서 얼마 그러면은 그 압력의 경우도 이제 벡터로 표시가 되겠죠. 속도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압력도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벡터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CA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이거는 좀 모델링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이제 꼭 CA 업무를 안 하더라도 이런 시각적인 거는 좀 봐두면은 좋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텐서 자체는 굉장히 시각화하기가 어렵죠. 벡터까지는 어떻게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요런 거 이런 면 자체가 동일한 압력인 면이거든요. 동일한 압력인 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속도도 이렇게 동일한 속도인 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나요? 등방성 뭐 얘기할 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소서피스라 그러죠. 아이소서피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벡터의 경우는 볼 수 있지만 텐서는 잘 시각화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뭐 조금 이 변이 텐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넣어놨나? 여기 보면은 이제 텐서는 이게 이제 지금 구를 그려놨지만은 사실 이렇게 구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니죠. 요 동글동글한 게 이제 각자 평면을 얘기한 거죠. 평면에 대한 지금 요 화살표들이 스트레스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면들이 다 지금 노멀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벡터도 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전번에 지난번 동영상에 아마 M 도트 스트레스 텐서, 여기 이제 스트레스 벡터라 그랬죠. 그 내용을 표시한 거죠. 노말이 바뀌니까 이제 스트레스 벡터가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얘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구가 아니라 어떤 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점은 아닌데, 참 얘기하기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하는 건 결국은 이제 변형률 이런 거를 정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있어야지 얘가 뭐 찌그러지거나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길이를 dx, 이쪽을 이제 dy라 그러고, 여기 이제 어떤 스트레스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노멀하고 쉐어를 이렇게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해서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 쉐어 스트레스, 이게 전번에 얘기한 트랙션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점은 아니고 dx란
이 dx는 우리가 미분에서 이제 개념을 보면 그냥 dx로 존재하면 얘는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를 못하는 거고, 우리가 dx가 만약에 제곱이 되면 얘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이제 그런 크기를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낸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구 모양도 이 dx라고, 그러니까 직경이 dx라고 보면 되겠죠. 직경이 dx고 요 노란 면들은 이제 그 노멀 벡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돼 갖고 이제 하나 받아놨는데 참고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아니죠.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이제 곱셈까지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델 크로스를 했고, 그 다음에 델 그냥 곱셈 했고요. 델 크로스는 항상 얘는 무조건 벡터를 해야 되죠. 델은 여기서 f가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얘가 스케일러가 될 수도 있고, 스케일러 중에서는 이제 온도도 나올 수 있겠죠. T도 나올 수 있겠고, 아마 지난번에 요거 설명하면서 P가 이게 포텐셜의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P가 이제 포텐셜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요 그레디언트 P가 되면 이제 여기서 로지 H 같으면은 얘를 이제 그 길이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로지 해갖고 포스가 나오겠죠. 얘도 이제 길이로 나누는 거죠. 라운드 P, 라운드 X 하면은 길이로 나누는 거면 얘도 이제 포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델 P도 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포텐셜이다, 얘는 이제 온도 포텐셜이 되겠죠. 그런 개념을 한번 가지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텐서에 대한 델은 없죠.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델 오퍼레이터가 도트 프로덕트가 있죠. 도트 프로덕트는 물론 이제 얘가 벡터인 경우, 얘가 벡터니까 얘가 벡터인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텐서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텐서인 경우도 이제 얘를 이렇게 쓰는데, 얘를 F라 그러지 말고 U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델 도트 U 벡터를 쓰면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그래서 이쪽에 UX를
칼럼으로 쓰면 되겠죠. UI, UZ 이렇게 쓰면 바로 이제 얘를 자꾸 하기가 좀 귀찮아서 어떻게 이만큼만 복사해 볼까요? 복사를 해서 이걸로 이렇게 갖고 오죠. 갖고 와서 이제 여기다가 UX 더하기가 되겠죠. UI 더하기 UZ 뭐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기압 축성 유체일 때 얘가 0이 돼야죠. 기압 축성 유체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출 성형에서 라프하게 계산할 때는 이거를 이제 기압 축성 유체로 보고 해도 이제 무리가 없죠. 그래도 뭐 이제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압 축성 유체일 때는 얘를 제로로 놓는 조건을 쓰죠. 다음에 텐서 요거 또 글씨 쓰는 게 좀 서툴러 갖고 요걸 이제 이용을 해 먹어보죠. 지우개가 너무 작은가? 어떻게 뭐 이거를 뭐 잘라내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텐서를 쓰면 여기에 우리가 스트레스 텐서를 생각해 보죠. 스트레스 텐서 해갖고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1, 2, 1, 3, 2, 1, 3, 3, 1, 3, 2, 3, 3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아까처럼 좀 잔머리를 써서 꼴이 나올 거고, 플러스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카우 1, 1이 나올 거고, 카우 2, 1, 카우 3, 1.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옆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를 위아래로 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트랜스포즈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똑같이 똑같이 이제 여기도 요 모양이 똑같이 돼서 그 다음에 1, 2, 2, 2, 3, 2가 이제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모양의 1, 3, 2,
2, 3, 3, 3 뭐 이렇게 될 텐데, 요걸 한번 보면 얘가 지금 그 힘의 방향이죠. 얘가 힘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제 텐서를 쓸 때 XY라 그러면 노멀 벡터가 X고 그때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노멀 벡터 방향이 지금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게 힘의 방향이 되니까 이게 X 방향 힘의 변화율을 다 더한 거죠. 그쵸? 요게 이제 결국은 뭐를 나타내냐 하면, 결국은 이 텐서를 이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요거는 이제 이 도트 프로덕트를 얘를 바로 우리가 부르기는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그 텐서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얘가 지금 스트레스 벡터인 경우는 얘가 바로 그 X 방향의 글씨 쓰는 게 서툴러서 X 방향의 힘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겠죠. 스트레스 벡터. 이제 단위 면적 단위니까. 근데 그냥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힘이라 그러죠. 힘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은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오롬에서 N 도트 스트레스 텐서 ds 했으면은 이게 그 표면에 작용한 힘이 나오겠죠. 표면에 작용한 힘이 이제 전부 합산돼서 나왔을 텐데, 얘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 내부에 힘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밑에 써놨는데, 여기 이제 타우면 그 스트레스 벡터면 N 도트 타우가 그 다이버전스 타우 dv로 당연히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힘의 변화율을 적분을 했으니까, 볼륨으로 적분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 1차원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길이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볼륨 적분이. 그 다음에 요 서피스 인테그랄 자체는 양쪽 끝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다이버전스 시오롬 자체를 수학적으로 다 푸는 것보다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학문적인 목적이나 뭐 R&D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제 이런 쪽 수학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필요한 툴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그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그 엔지니어로서 업무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은 뭐 이제 우리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다 했네요.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벡터 필드는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표시하던가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 벡터 필드라 그러죠. 필드가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고, 공간에 이제 벡터를 각 점에서 이렇게 쭉 화살표 크기로 표시한 게 이제 벡터 필드고, 벡터 필드죠. 그래서 이제 속도 필드, 벨러시티 필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 필드도 당연히 이제 벡터 필드에 들어가겠죠.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가 결국은 스칼라를 벡터로 만들면서 그 힘을, 그러니까 이제 중력 포텐셜도 사실은 얘가 이제 그 스칼라인데 얘는 이제 스케일러인데, 얘를 그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제 중력이 되는 거죠. 이것들 뭐 그 수학 책에 이제 잘 나오죠. 아마 우리가 중력이라 그러면은 뭐 이건 아주 수학 책에 단골로 나오는 그 예제 같은데, 얘를 이제 절대치 R에 세제곱을 잡아놓고 그리고 M을 하고, 여기 이제 벡터를 이렇게 쓰면 이제 X, Y, Z라 그러면 이 중심에 이제 라지 M이 있는 거죠. 라지 M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얼마 떨어진 R 벡터에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죠. R 벡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멀면은 이 화살표가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멀면 이제 작고 커지고, 제일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 필드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그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일 중력은 당연히 구 모양이 되겠죠. 뭐 구 모양이 동일 중력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얘를 뭘로 보냐 하면 그레디언트하고 중력 포텐셜을 FG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FG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만 하죠. FG를 R 벡터에 대해서 이제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이제 얘는 스케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이제 풀어갖고 사실은 뭐 G를 올려놓을까요? M 해갖고 루트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고 쓰면 얘를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얘가 그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얘가 이제 합성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보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이제 결국은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R의 절대치가 요 루트가 있는 거니까 얘는 R 절대치 3승이면 그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으니까 그 미분하면은 그 2분의 1에서 또 빼기 2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승 되고 거기에 이제 얘네들 해갖고 하나하나 붙은 거죠. x가 이제 2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xi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저거죠. 그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T하고 중력 포텐셜하고 이제 같은 거죠. 이 정도 하고 이제 요 포스 필드는 됐고 텐서 필드는 이제 평형을 이루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형률이니까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점만 콕 찍어 갖고는 변형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역학에서는 이 텐서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설명했듯이 그레디언트 텐서는 이제 변이하고 속도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텐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써놨네.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다이버전스는 그거 보면 또 설명 안 했었네요. 지금 텐서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벡터가 되는 거죠. x 힘의 변화율, y, z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속도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니까 그 스케일러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이렇게 텐서는 벡터가 되고 벡터는 스케일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인베리언트라는 거 이거는 일체역학에서는 사실은 별로 쓸 일이 없는데요. 고체역학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이제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것도 이제 그 응력 해석하는 프로그램들 그 응력 해석하고 결과치 보면은 인베리언트도 낼 수 있게 그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좌표계를 여기 x, y라는 좌표계를 뒀고 이 공간상에 두 점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가 R1 벡터
R2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좌표계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다시 y 다시로 바꾸면은 여기서부터 이 벡터는 뭐 r1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좌표계가 바뀌면은 이 벡터 자체는 이제 바뀌죠. 바뀌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값을 갖고 뭐 벡터도 바뀌고 텐서도 다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값을 갖고 우리가 어떤 재료의 항복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디렉션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해서 뭐 봄리제 스트레스나 이제 이런 거를 정의해 갖고 항복 조건을 세우죠. 인베리언트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점이 벡터는 변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두 점 간의 거리는 이 거리 L은 안 변하죠. 이 좌표계가 변해도 이 거리 L은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리 L 같이 좌표계가 변해도 안 변하는 값을 바로 우리가 인베리언트라 그러죠. 불변값이라 그러죠. 불변값. 이제 인베리언트 의미는 뭐 불변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료의 항복 조건 이런 거 따질 때는 당연히 이런 인베리언트로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변하는 거 갖고는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S45C 항복 강도가 센티미터 제곱당 뭐 2.5톤, 3.5톤 이러면은 여기서 2.5톤, 3.5톤하고 좌표계가 바뀔 때마다 비교가 달라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인베리언트란 걸 정의를 해서 이제 재료의 항복 조건을 세워야 되겠죠. 거기까지 하면 뭐 이제 좀 우리가 이후에 이렇게 좀 복잡한 것도 거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꼴로 이렇게 dv로 볼륨 인테그랄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 n 도트를 다이버전스로 바꿔서 결국은 볼륨 인테그랄로 바뀌니까 같이 볼륨 인테그랄을 한꺼번에 묶으면 얘가 0이 나와야 되면 결국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 유도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에 설명한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럼하고 다이버전스 시오럼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적분 형태의 보전 법칙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증명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번에 하기로 하죠.